때는 조선 중기,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2명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의정 이정환, 다른 한 명은 우의정 최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정환 대감은 오랜만에 친구인 최만식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였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사내 자식이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축내는 것이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 노비가 먼지투성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붉은 매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는가? 이 대감 오셨소. 저놈을 좀 보시오. 쌀가마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장작 하나 제대로 못 패는 놈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이정환 대감은 엎드려 있는 만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고 약해 보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사람의 가치가 어찌 힘에만 있겠는가? 다른 재주가 있을지 누가 알겠소. 노비에게 일이란 힘쓰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 대감이 정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이정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네? 그 후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최만식 대감은 자신의 아들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급제하고 나면 이 대감의 여식인 서아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좋지.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민준이가 급제한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봅시다. 한편 최민준은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만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만덕아, 공부는 지겹구나.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해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학문에 정진하시라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느냐. 결국 최민준은 만덕을 데리고 기방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술과 여흥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만식 대감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최민준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밤새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아버님, 그게 만덕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신 것이옵니다. 뭐라고? 만덕이, 이놈. 이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억울했지만 최민준의 협박적인 눈빛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학문을 방해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만덕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 대감이 다시 최 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또 무슨 일인가? 왜 또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겐가? 이놈이 내 아들을 꿰어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대감은 만덕에게 따뜻한 방과 약을 내주며 푹 쉬게 했습니다. 만덕아,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만덕은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정환 대감의 딸, 아름답고 현명한 이서아 아씨가 정원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만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 그 시의 다음 구절은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가 아니옵니까? 어머나,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어제 저녁 아씨께서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잊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환 대감은 마당에 있는 만덕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덕아,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그림자라.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사람이 천리를 가면 그림자도 천리를 따라가지만 그림자 자체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환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환 대감의 집마당에는 임금이 내린 값비싼 하사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님,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란다. 이정환 대감은 그날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초대받은 최민주는 귀한 대접을 받는 만덕을 보고 질투에 찬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 나보다 저런 하찮은 노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사람의 귀함을 모르는 분께 제 일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 최민주는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이정환 대감은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으고 만덕을 불렀습니다. 만덕아, 네가 가져온 이 문서가 무엇인지 읽어보거라. 만덕이 문서를 펼쳐 읽자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만덕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시켜주겠다. 이 문서를 내 손으로 직접 태우거라. 대감마니. 이것이 정녕.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인이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지원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만덕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더라도 나를 잊지 말거라. 아씨. 만약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면 아쉽게 청혼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덕 또한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최민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문과 시험은 양반 신분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만덕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으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란에 임금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전하, 이 자가 양인의 신분으로 문과 시험에 응시하려 하여 소란이 있었사옵니다.
전하. 일전에 전하의 고민을 해결한 그림자라는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만덕이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만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지혜로운 자였느냐? 좋다. 너에게 하나 더 묻겠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는 무엇이냐? 전하,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기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만덕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 과연 그렇구나. 모두 들으라. 이 아이가 신분이 낮다 하여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내가 특별히 이 아이의 보증인이 되어 문과 응시를 허하노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덕은 감격에 젖어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만덕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만덕은 임금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고 임금은 그에게 홍경민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문경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홍경민, 너를 문경현감으로 임명한다. 과인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금의 환영한 홍경민을 위해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이서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하! 좋다. 이 혼인을 허락하노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홍경민은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 경주 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밑으로 새로운 하급 관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만에 겨우 과거에 급제한 최민준이었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노비는 이제 상관과 부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성을 위하는 홍경민의 인품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나리, 저는 과거의 나리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나리를 도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과거는 잊고 함께 힘을 합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칩시다. 최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악연을 딛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 조선에 큰 발자취를 남겼. 때는 조선 중기,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2명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의정 이정환, 다른 한 명은 우의정 최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정환 대감은 오랜만에 친구인 최만식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였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사내 자식이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축내는 것이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 노비가 먼지투성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붉은 매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는가? 이 대감 오셨소. 저놈을 좀 보시오. 쌀가마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장작 하나 제대로 못 패는 놈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이정환 대감은 엎드려 있는 만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고 약해 보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사람의 가치가 어찌 힘에만 있겠는가? 다른 재주가 있을지 누가 알겠소. 노비에게 일이란 힘쓰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 대감이 정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이정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네? 그 후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최만식 대감은 자신의 아들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급제하고 나면 이 대감의 여식인 서아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좋지.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민준이가 급제한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봅시다. 한편 최민준은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만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만덕아, 공부는 지겹구나.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해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학문에 정진하시라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느냐. 결국 최민준은 만덕을 데리고 기방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술과 여흥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만식 대감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최민준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밤새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아버님, 그게 만덕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신 것이옵니다. 뭐라고? 만덕이, 이놈. 이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억울했지만 최민준의 협박적인 눈빛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학문을 방해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만덕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 대감이 다시 최 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또 무슨 일인가? 왜 또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겐가? 이놈이 내 아들을 꿰어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대감은 만덕에게 따뜻한 방과 약을 내주며 푹 쉬게 했습니다. 만덕아,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만덕은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정환 대감의 딸, 아름답고 현명한 이서아 아씨가 정원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만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 그 시의 다음 구절은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가 아니옵니까? 어머나,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어제 저녁 아씨께서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잊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환 대감은 마당에 있는 만덕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덕아,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그림자라.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사람이 천리를 가면 그림자도 천리를 따라가지만 그림자 자체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환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환 대감의 집마당에는 임금이 내린 값비싼 하사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님,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하!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란다. 이정환 대감은 그날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초대받은 최민주는 귀한 대접을 받는 만덕을 보고 질투에 찬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 나보다 저런 하찮은 노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사람의 귀함을 모르는 분께 제 일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 최민주는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이정환 대감은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으고 만덕을 불렀습니다. 만덕아, 네가 가져온 이 문서가 무엇인지 읽어보거라. 만덕이 문서를 펼쳐 읽자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만덕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시켜주겠다. 이 문서를 내 손으로 직접 태우거라. 대감만이 이것이 정령.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인이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지원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만덕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더라도 나를 잊지 말 거라. 아씨. 만약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면 아쉽게 청혼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덕 또한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최민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문과 시험은 양반 신분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만덕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으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란에 임금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전하, 이 자가 양인의 신분으로 문과 시험에 응시하려 하여 소란이 있었사옵니다. 전하! 일전에 전하의 고민을 해결한 그림자라는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만덕이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만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지혜로운 자였느냐? 좋다. 너에게 하나 더 묻겠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는 무엇이냐? 전하,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기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만덕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 과연 그렇구나. 모두 들으라. 이 아이가 신분이 낮다 하여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내가 특별히 이 아이의 보증인이 되어 문과 응시를 허하노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덕은 감격에 젖어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만덕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만덕은 임금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고 임금은 그에게 홍경민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문경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홍경민, 너를 문경현감으로 임명한다. 과인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금을 환영한 홍경민을 위해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이서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하. 좋다. 이 혼인을 허락하노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홍경민은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 경주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밑으로 새로운 하급 관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만에 겨우 과거에 급제한 최민준이었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노비는 이제 상관과 부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성을 위하는 홍경민의 인품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나리, 저는 과거의 나리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나리를 도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과거는 잊고 함께 힘을 합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칩시다. 최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악연을 딛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 조선에 큰 발자취를 남겼. 때는 조선 중기,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두 명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의정 이정환, 다른 한 명은 우의정 최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정환 대감은 오랜만에 친구인 최만식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였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사내 자식이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축내는 것이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 노비가 먼지투성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붉은 매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는가? 이 대감 오셨소. 저놈을 좀 보시오. 쌀가마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장작 하나 제대로 못 패는 놈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이정환 대감은 엎드려 있는 만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고 약해 보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사람의 가치가 어찌 힘에만 있겠는가? 다른 재주가 있을지 누가 알겠소. 노비에게 일이란 힘쓰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 대감이 정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이정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네? 그 후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최만식 대감은 자신의 아들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급제하고 나면 이 대감의 여식인 서아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좋지.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민준이가 급제한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봅시다. 한편 최민준은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만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만덕아, 공부는 지겹구나.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해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학문에 정진하시라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느냐. 결국 최민준은 만덕을 데리고 기방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술과 여흥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만식 대감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최민준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밤새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아버님, 그게
만덕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신 것이옵니다. 뭐라고? 만덕이, 이놈. 이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억울했지만 최민준의 협박적인 눈빛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학문을 방해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만덕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 대감이 다시 최 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또 무슨 일인가? 왜 또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겐가? 이놈이 내 아들을 꿰어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대감은 만덕에게 따뜻한 방과 약을 내주며 푹 쉬게 했습니다. 만덕아,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만덕은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정환 대감의 딸, 아름답고 현명한 이서아 아씨가 정원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만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 그 시의 다음 구절은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가 아니옵니까? 어머나,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어제 저녁 아씨께서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잊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환 대감은 마당에 있는 만덕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덕아,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그림자라.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사람이 천리를 가면 그림자도 천리를 따라가지만 그림자 자체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환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환 대감의 집마당에는 임금이 내린 값비싼 하사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님,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란다. 이정환 대감은 그날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초대받은 최민주는 귀한 대접을 받는 만덕을 보고 질투에 찬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 나보다 저런 하찮은 노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사람의 귀함을 모르는 분께 제 일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 최민주는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이정환 대감은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으고 만덕을 불렀습니다. 만덕아, 네가 가져온 이 문서가 무엇인지 읽어보거라. 만덕이 문서를 펼쳐 읽자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만덕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시켜주겠다. 이 문서를 내 손으로 직접 태우거라. 대감마니, 이것이 정녕.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인이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지원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만덕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더라도 나를 잊지 말 거라. 아씨. 만약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면 아쉽게 청혼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덕 또한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최민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문과 시험은 양반 신분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만덕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으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란에 임금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전하, 이 자가 양인의 신분으로 문과 시험에 응시하려 하여 소란이 있었사옵니다. 전하, 일전에 전하의 고민을 해결한 그림자라는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만덕이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만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지혜로운 자였느냐? 좋다. 너에게 하나 더 묻겠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는 무엇이냐? 전하,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기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만덕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 과연 그렇구나. 모두 들으라. 이 아이가 신분이 낮다 하여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내가 특별히 이 아이의 보증인이 되어 문과 응시를 허하노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덕은 감격에 젖어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만덕이었습니다. 최민준은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만덕은 임금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고 임금은 그에게 홍경민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문경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홍경민, 너를 문경 현감으로 임명한다. 과인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금의 환영한 홍경민을 위해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이서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하! 좋다. 이 혼인을 허락하노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홍경민은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 경주 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밑으로 새로운 하급 관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만에 겨우 과거에 급제한 최민준이었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노비는 이제 상관과 부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성을 위하는 홍경민의 인품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나리, 저는 과거의 나리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나리를 도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과거는 잊고 함께 힘을 합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칩시다. 최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악연을 딛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 조선에 큰 발자취를 남겼. 때는 조선 중기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2명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의정 이정환, 다른 한 명은 우의정 최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정환 대감은 오랜만에 친구인 최만식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였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사내 자식이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축내는 것이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 노비가 먼지투성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붉은 매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는가? 이 대감 오셨소. 저놈을 좀 보시오. 쌀가마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장작 하나 제대로 못 패는 놈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이정환 대감은 엎드려 있는 만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고 약해 보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사람의 가치가 어찌 힘에만 있겠는가? 다른 재주가 있을지 누가 알겠소. 노비에게 일이란 힘쓰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 대감이 정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이정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네? 그 후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최만식 대감은 자신의 아들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급제하고 나면 이 대감의 여식인 서아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좋지.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민준이가 급제한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봅시다. 한편 최민준은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만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만덕아, 공부는 지겹구나.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해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학문에 정진하시라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느냐. 결국 최민준은 만덕을 데리고 기방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술과 여흥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만식 대감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최민준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밤새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아버님, 그게 만덕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신 것이옵니다. 뭐라고? 만덕이, 이놈. 이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억울했지만 최민준의 협박적인 눈빛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학문을 방해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만덕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 대감이 다시 최 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또 무슨 일인가? 왜 또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겐가? 이놈이 내 아들을 꿰어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대감은 만덕에게 따뜻한 방과 약을 내주며 푹 쉬게 했습니다. 만덕아,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만덕은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정환 대감의 딸, 아름답고 현명한 이서아 아씨가 정원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만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 그 시의 다음 구절은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가 아니옵니까? 어머나,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어제 저녁 아씨께서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잊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환 대감은 마당에 있는 만덕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덕아,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그림자라.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사람이 천리를 가면 그림자도 천리를 따라가지만 그림자 자체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환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환 대감의 집마당에는 임금이 내린 값비싼 하사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님,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란다. 이정환 대감은 그날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초대받은 최민주는 귀한 대접을 받는 만덕을 보고 질투의 찬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 나보다 저런 하찮은 노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사람의 귀함을 모르는 분께 제 일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 최민주는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이정환 대감은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으고 만덕을 불렀습니다. 만덕아, 네가 가져온 이 문서가 무엇인지 읽어보거라. 만덕이 문서를 펼쳐 읽자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만덕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신분을 양인으로 면천시켜주겠다. 이 문서를 내 손으로 직접 태우거라. 대감마니. 이것이 정령.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인이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지원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만덕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더라도 나를 잊지 말 거라. 아씨. 만약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면 아쉽게 청혼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덕 또한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최민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문과 시험은 양반 신분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만덕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으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란에 임금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전하, 이 자가 양인의 신분으로 문과 시험에 응시하려 하여 소란이 있었사옵니다. 전하, 일전에 전하의 고민을 해결한 그림자라는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만덕이옵니다. 임금은 놀라며 만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지혜로운 자였느냐? 좋다. 너에게 하나 더 묻겠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는 무엇이냐? 전하,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기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만덕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 과연 그렇구나. 모두 들으라. 이 아이가 신분이 낮다 하여 재능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내가 특별히 이 아이의 보증인이 되어 문과 응시를 허하노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덕은 감격에 젖어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만덕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만덕은 임금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고 임금은 그에게 홍경민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문경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홍경민, 너를 문경현감으로 임명한다. 과인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금의 환영한 홍경민을 위해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이서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하! 좋다. 이 혼인을 허락하노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 홍경민은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 경주 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밑으로 새로운 하급 관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만에 겨우 과거에 급제한 최민준이었습니다. 과거의 주인과 노비는 이제 상관과 부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성을 위하는 홍경민의 인품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나리, 저는 과거의 나리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나리를 도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과거는 잊고 함께 힘을 합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칩시다. 최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악연을 딛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 조선에 큰 발자취를 남겼. 때는 조선 중기,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두 명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의정 이정환, 다른 한 명은 우의정 최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공부를 하며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품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정환 대감은 오랜만에 친구인 최만식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 소리와 매질 소리였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사내 자식이 허드렛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축내는 것이냐.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 노비가 먼지투성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붉은 매 자국이 선명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최 대감,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무슨 일로 이리 화가 나셨는가? 이 대감 오셨소. 저놈을 좀 보시오. 쌀가마 하나 제대로 못 옮기고 장작 하나 제대로 못 패는 놈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이정환 대감은 엎드려 있는 만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고 약해 보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사람의 가치가 어찌 힘에만 있겠는가? 다른 재주가 있을지 누가 알겠소. 노비에게 일이란 힘쓰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 대감이 정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이정환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네? 그 후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최만식 대감은 자신의 아들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급제하고 나면 이 대감의 여식인 서아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좋지.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민준이가 급제한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봅시다. 한편 최민주는 과거 시험 준비는 뒷전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만덕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만덕아, 공부는 지겹구나.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러 가자.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학문에 정진하시라 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내 앞을 막느냐. 결국 최민주는 만덕을 데리고 기방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술과 여흥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퇴청한 최만식 대감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최민주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밤새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아버님, 그게 만덕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신 것이옵니다. 뭐라고? 만덕이, 이놈. 이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억울했지만 최민준의 협박적인 눈빛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학문을 방해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만덕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환 대감이 다시 최 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또 무슨 일인가? 왜 또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겐가? 이놈이 내 아들을 꿰어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리하여 만신창이가 된 만덕은 이정환 대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대감은 만덕에게 따뜻한 방과 약을 내주며 푹 쉬게 했습니다. 만덕아, 몸부터 추스르 거라. 내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만덕은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쓰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정환 대감의 딸, 아름답고 현명한 이서아 아씨가 정원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만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혹 그 시의 다음 구절은 향기는 남아 다시 봄을 기다리네가 아니옵니까? 어머나,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어제 저녁 아씨께서 읊으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잊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환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환 대감은 마당에 있는 만덕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덕아, 이 세상에서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만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그림자라.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사람이 천리를 가면 그림자도 천리를 따라가지만 그림자 자체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환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환 대감의 집마당에는 임금이 내린 값비싼 하사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님,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란다. 이정환 대감은 그날 큰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초대받은 최민주는 귀한 대접을 받는 만덕을 보고 질투에 찬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도련님,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